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훈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좀 괜찮네요. 반등이 좀 나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쪽의 매수가 유입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시장이 상당히 어려워요. 변동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고 종목별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죠. 상당히 좀 힘든 시간인데 이 프로그램을 끝까지 좀 시청을 하셔야겠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니까요. 많이들 시청해 주시고요. 일단 주식잔소리를 참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자를 이용한 방법이 있고요. 전화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문자는요. 샵 0082로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화를 이용한 방법도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하단 자막에 나오고 있죠.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오픈 채팅방도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소통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이 부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참여 방법은요. 돋보기 모양의 검색 버튼을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식잔소리2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시면 하단에 나오거든요. 그걸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관심 있게 볼만한 종목 이 부분들은 이 오픈 채팅방에서 말씀을 좀 드리니까 많이들 좀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유튜브로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하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장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래 공포 어제 상당히 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이 불안불안하게 만들었었고요. 그 속에서 여전히 종목별 장세는 좀 진행이 됐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라도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일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전히 삼성전자는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가 코스닥에 좀 유입이 되고 있고 기관은 뭐 양매도가 나와주고 있네요. 특징적인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그 얘기를 했죠. 화폐 단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변경을 논의할 때가 됐다.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한네트라든가 KCT, 청호컴넷, 뭐 ATM기 사업을 하는 그 기업들이 주로 탄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24% 적게는 뭐 17%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지라 일단 화폐 단위에 대한 부분들은 쉽게 결정하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들로 상승을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 잠깐 뭐 한네트 차트를 좀 볼까요? 중요한 부분들은 요 자리인 것 같아요. 요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우선 거래량 자체는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만 매물대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점 자리대 형성했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저점 나왔었고요.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조정을 받고 나서 넘어가게 되면 이 폭만큼 가겠죠. 단기적인 목표치가 얼추 다 왔어요. 그죠? 얼추 다 왔기 때문에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 근데 이제 상한가 상배팅이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상한가 가려고 했었으면 지금 벌써 갔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옳지가 않다라는 거. 관련주들 다 마찬가지죠. 얘가 대장이니까 한네트가. 5분봉 잠깐 보게 되면 요 자리대를 깨지는 모습들이 나오면 안 되겠죠. 3,500원 자리대. 요 자리대 깨면 매물 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빠질 것이고 그러면 1차로는 3,500원, 2차로는 한 3,400원 정도가 되겠네요. 고점에 올라갔을 때 많이 팔았어요. 팔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좀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자리대에서는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좀 옳지가 않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한네트가 대장인 그런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후발주들 뭐 청호컴넷이나 KCT나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라는 의견이 뭐 지배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부분들은 바이오 섹터도 좀 괜찮아요. 첨생법에 대한 부분들이죠. 어제 변동폭이 좀 상당히 컸었는데 일단 뭐 그러한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데 파트론 쪽에서 외국인 순매수 1위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알테오젠, 바이로메드 뭐 이런 기업들, HLB, 슈젤, 제약바이오 쪽 섹터들이 금일은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작년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도 옥석 가리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순매수 2위에 아난티가 있어요. 아난티는 관심 있게 보지 마세요. 요거 시총 상당히 좀 높다라고, 상당히 고평가돼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저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으니까 아난티는 관심권에서 배제하시고, 파트론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까지 아마 좋을 겁니다. 카메라 모듈 쪽 섹터이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섹터들 파트론이라든가 뭐 MC넥스, 파워로직스 이런 종목군들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약바이오 쪽 섹터니까 그 부분들은 좀 옥석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찌됐든 시장의 흐름들은 종목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괜찮다라고 좀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자리에 들어가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이동을 하면서 CG에 좀 많이 나왔어요. 종목 상담에 참여 방법도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를 하죠. 많이들 좀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면 문자를 이용한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문자를 이용한 방법은요.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전화를 이용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참고로 전화로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하게 되면 뭐 대안주로 좀 볼만한 종목군들까지 좀 말씀을 드리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카카오톡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주식 잔소리 시즌2 요걸 검색을 하고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시장에 대한 이슈나 종목 이런 얘기들까지 들을 수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종목 상담을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비피도를 매수하셨어요. 44,500원에 50%를 매수를 하셨는데 대응 전략을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물어보셨어요. 비피도 한번 볼게요. 신규 상장주네요. 신규 상장주 12월 달에 상장을 했고 1, 2, 3, 3월 26일경 그러면 보호예수 물량이 일단 풀렸네요. 풀리면서 조정을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 우선 지금 비피도가 어떤 기업이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보게 되면 건강식품을 제조하는 뭐 비피더스균, 프로바이오틱스 뭐 이런 쪽에 유산균을 좀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좀 상승을 했었죠. 이렇게. 근데 거래량이 좀 감소가 되면서는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중요한 부분들은 44,5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44,500원에 기가 막히게 고점에 사셨습니다. 50%나 그것도 한 방에. 요거 저점 깨면 위험합니다.
리스크 관리 때 요거 38,500원 깨면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요 자리 때 깬다, 요 상태에서 그럼 이렇게 빠질 수 있어요. 3만 원대 초중반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유념을 꼭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매수로 유입이 됐다가 외국인 쪽에는 매수고 기관 쪽에서는 매도가 조금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반등이 조금 나와주는 흐름들이란 말이에요. 42,000원? 요 42,000원대가 저항 라인대예요. 일단 이 자리대가. 그렇기 때문에 요 자리대를 메꿔주는지 반등이 나와주는지 요 자리대를 넘어가야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분봉으로 잠깐 쪼개서 볼게요. 분봉으로 쪼개서 보면 일봉에서는 대량 거래가 터졌잖아요. 그죠? 근데 분봉에서 보시게 되면 상승을 하는 그 시기에 매수와 매도가 반복적으로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집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요 자리대를 깨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 전저점 깨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하고 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비피도랑 유사한 그 흐름들이 나오는 기업이 HL사이언스라는 기업이에요. HL사이언스가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죠. 그러면 아마 이러한 업종들이나 섹터들이 같이 움직일 거예요. 건강식품 관련돼 있는 그런 기업들이 같이 움직임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연계해서 종목군들이 강한지 약한지 이런 부분들까지 따져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라이브 플렉스 매수하셨네요. 995원에 30%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물어보셨어요. 라이브 플렉스 995원 라이브 플렉스. 그럼 요 자리대에 매수를 하셨겠네요. 요 자리대에 매수를 하셨구나. 일단은 반등이 좀 나오는데, 자, 기억을 하셔야 될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실적 봅시다. 실적이 얼마만큼 나오는가. 뭐 실적은 뭐 볼 거 없네요. 재무구조 그다지 좋지가 않고요. 주당 자산가치 845원. 볼 거 없어요. 일단 이슈와 이벤트로 가는데 이건 차트로만 보면 이 거래량 자체가 조금 수상해요. 자, 한번 쪼개서 봅시다. 까서 봅시다. 한번 총 주식수가 일단 지금 대지주 물량까지 다 포함을 하게 되면 약 한 1850만 주. 그러면 1850만 주 총 주식세 빼게 되면 약 한 6500만 주 정도가 돼요. 6500만 주의 유통 물량인데 여기에서 터진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을 표시를 해야 되겠죠. 약 2억 4천만 주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살 사람 사고 팔 사람 다 팔았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이제 조금 유식하게 손바뀜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거래량이 감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60과 120이 골드가 발생을 하면서 선조정을 좀 받은 상황이고, 그리고 한번 들썩거렸다가 윗꼬리를 달았는데 거래량은 그렇게 증가가 되진 않았어요. 다시 거래량 감소가 되면서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 종목은 아마 이런 식의 흐름들 61선의 지지를 좀 받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30%에 995원에 30%인데 61선, 즉 좀 러프하게 잡아드릴게요. 800원 이탈하게 되면 일단 리스크 관리 하시고 절반 정도 줄여놓으시고, 나머지는 만약에 이게 시세가 붙는다라면 1300원대까지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어 보여요. 이거는 실적 뭐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차트적인 부분들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800원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 하시고,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하게 되면 1300원대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정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동양 네트워크요. 동양 네트워크요.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2,700원하고 10%요. 2,700원에 10%. 예, 예. 이거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어머니? 제가 어디 가입해가지고, 네? 저기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뭐 가입하라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어머니 일단은 예, 그렇게 해서 10%를 매수하셨어. 예. 무슨 기업인지는 알고 계세요? 혹시 이 회사가? 아니, 잘 몰라요. 아, 잘 모르는데 그냥 이러니까 사신 거네. 예, 예. 그죠? 기업이 실적이 나오는 회사인지 안 나오는 회사인지는 알고 계세요? 기업은 안 좋던데요. 아예 하고 그것도 나서 모르시네, 어머니. 그죠? 예, 예. 자, 일단 볼게요. 동양 네트워크스. 적자예요, 적자. 예. 어머니, 4년 연속 적자네? 이 기업? 어머니? 예. 이게 거래소 종목이니까 다행이지 코스닥 종목이었으면 이거 상폐예요. 아, 어머니, 상장 폐지예요, 이거. 예. 근데 어찌됐든 거래소 종목이라 다행이긴 다행이네요. 네. 지금 2,000원대 2,7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좀 가지고 계신 상황인데, 자, 우선 관리 이슈는 끝난 것 같아요. 자, 이거 감사보고서 나왔나요, 어머니? 네네. 감사보고서 나왔어요? 한번 볼게요. 예. 감사보고서 나왔네요. 예. 자, 그러면 관리 그 감사 이슈가 끝났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한숨 돌리게 됐어요. 예. 근데 종목의 차트를 보면 조금 더 움직임이 나와 줄 수 있어 보여요, 어머니. 예.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버티세요. 조금 더 버티시면 예. 매수가 정도는 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거 그냥 매도하시고 예, 매수. 다른 종목 좋은 거 하세요, 어머니. 네. 어머님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님이 이게 이렇게 트레이딩으로 짧게 하거나 그러시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예. 그러니까 좀 좋은 주식, 그런 주식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잠깐 질문해도 될까요? 네네. 어제 같은 전에는 이렇게 맨 마지막 부분에 네. 추천 그 종목을 해줬는데 네. 어제서부터는 어디로 들어가라고 그러고 그게 안 나오던데. 제가 그 종목 만약에 설명만 종목 하는 해주시고 거 마지막에 예예. 밀당이에요, 어머니. 밀당. 저하고 어머니하고 밀당. 오픈 채팅방이라고 있어요. 예. 어머니 카카오 하세요? 카카오톡? 예예. 거기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 제가 서울경제 얘기를 해서 예. 어머님 들어오실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렇게 좀 예. 하세요, 어머니. 네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예, AP 시스템이요. AP 시스템.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 25,000원, 비중 17%. 17%. 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어머니? 매수한 이유가요. 그 삼성에서 그 갤럭시 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이게 AP 시스템이 디스플레이 주잖아요, 원래는. 예. 근데 그거랑 관련해서 저기 올라갈 것 같아서 이제 샀어요. 갤럭시 S10 때문에? 네. 그리고 AP 시스템 자체도 또 회사가 저기 튼튼하다 그러고 네. 또 전문가님들이 몇 분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TV 보니까. 그래요? 예. 많이 떠드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어머니. 자, AP 시스템은요, 어머니. 네. 나쁜 회사가 아니에요. 정말 좋은 회사예요. 좋은 기업이에요. 예. 움직이는 거는 갤럭시 S10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움직이는 거는 아니고요. 네. 삼성 쪽에서 이제 다시 투자를 진행을 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디스플레이 쪽으로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네네네. OLED 투자를 또 진행을 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뭐냐면 네네. 삼성 디스플레이는 작은 패널만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큰 패널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걸 지금 설비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걸 보면 그 LG 같은 경우는 OLED TV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삼성은 QD OLED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QD OLED에 대한 장비까지도 이제 투자를 시작을 하게 되면
AP 시스템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 이 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탐방을 가서 확인을 해보면 그 전망이 일단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실적은 향후에 좋아질 수가 있겠죠. 예. 그 부분들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일부 올라간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서 아셔야 될 거는 실적이 2019년도에 나오지가 않아요. 네. 삼성에 대한 건. 왜냐하면 네. 하반기 쪽에 발주 들어가고 하게 되면 하반기 때에 수주를 받고 하게 되면 그 실적은 내년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금 긴 관점으로 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투자 사이클이 도래가 되게 되면 피크를 치게 되면 2020, 21, 22년도에 아마 피크를 칠 거예요. 그러면 정말 긴 관점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건 내년 말에서 내후년까지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길게 보지 않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요? 예. 25,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그래도 한 더 달 정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아니, 더 많이 갖고 있었는데요. 음. 저기 일부 매도하고요. 남은 게 17%인데 저는 올 연말까지만 이거를 갖고 가야 될 형편이거든요. 아, 올 연말까지? 네, 그래서 이거를 더 나머지 17%를 갖고 갈지 아니면은 어느 시점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일단은 제가 네. 봤을 때는요. 절반 정도 매도하셨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는 그냥 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연말에 2년 올해 말에도 안 되고 내년이나 후년에 된다고 지금 그러셔가지고. 자, 실적이 좋아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죠? 네. 그럼 그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BH라는 기업이 있어요, 어머니. 네. BH가 과거에 2016년도, 2017년도에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이때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때 2016년도 때 실적을 한번 볼게요. 네. 2017년도에 실적을 보면 2017년도 때 실적이 700억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16년도엔 적자 나왔었어요. 네. 16년도에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네. 16년도에 적자였는데 올라갔어요. 이렇게 주가가. 그죠? 네. 그럼 17년에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리 반영을 받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반대로 AP 시스템 보자고요. 네. AP 시스템도 실적이 좋아질 거예요. 그죠? 네. 네. 삼성 투자하죠. 중국 쪽 하죠. 다 한단 말이에요. 네. AP 시스템 중국 쪽에도 수주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실적이 계속 좋아질 거라는 걸 알겠죠. 예. 삼성도 대규모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향후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겠죠. 네. 그럼 주가가 여기서 빠질까요? 올라갈까요? 올라가죠. 그렇죠. 그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아, 예.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예. 예. 나머지는 그냥 어느 정도 절반 정도는 챙겼으니까 네. 나머지는 그냥 들고 가보시길 전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 예, 예. 아시겠죠? 네. 얼마까지는 지금 35,000원? 기본? 아, 네네네. 기본 35,000원. 아, 예, 예.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 들리세요? 엄니? 아버지? 안 들리시네. 전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문자로 대신해 드릴게요. 현대차를 매수를 하셨어요. 매수가가 지금 12만 4천 원이네요. 12만 4천 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어요. 자, 현대차 한번 볼게요. 현대차가 일단은 확인해야 될 부분들 12만 4천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여기네요. 12만 4천 원. 자, 따져봅시다. 하나씩 하나씩. 현대차가 상승을 하게 된 계기가 중국 쪽에도 잘 팔리고 북미나 유럽 쪽에 판매 대수가 증가를 하면서 자동차의 점유율이 많이 늘어날 때 그 시기가 요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감소하기 시작했죠. 즉 계속 성장을 했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역성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삼성전자는 이 옛 영광을 누리기에는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변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변수가 뭐냐? 수소차예요.
수소차는 사실 현대하고 일본이 기술력이 좀 상당히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수소차를 얼마만큼 시장에 확대를 시킬 거냐, 파이를 얼마만큼 크게 만들 거냐가 현대차가 가느냐 못 가느냐를 결정지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정부에서도 수소차에 대한 부분들, 정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주는 거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시장의 파이가 작아요. 한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말 전기차처럼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전부 다 막 지원을 해주고 시장의 파이가 막 커져야 돼요. 막 커져야 되는데 지금 현대차는 아직까지는 전기차 정도의 수준으로 시장의 파이가 커지고 있거나 하지는 않아요. 물론 전기차의 생산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1년 앞당겨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 결국엔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확인 과정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아니냐 이 생각이거든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역성장이에요. 역성장. 올해 2조 4천억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또 올해는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네요. 19년도는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3조 6천억. 18년도에 2조 4천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7조 대에 있다가 6조 대, 5조 대, 4조 대, 2조 대로 줄어들었어요. 실적이 줄어들다가 다시 늘어나는 기조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면 정말 이 전망대로만 간다라면 시장 반등은 나오겠죠. 주가도 싼 상황이고 배당도 많이 하고 지금은 보유를 해야 될 그럴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게 큰 시세가 나올지 나오지 않을지는 좀 더 추이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당분간은 13만 원에서 뭐 11만 원대 여기에서 박스의 흐름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반등 시에는 일단 만약에 짧게 보셨다면 반등 시 13만 원 언저리 때까지 12만 원 후반에서 13만 원대 넘어가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종목을 교체를 해보는 전략.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13만 원 넘어가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가져가야 되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면 다시 되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자. 박스권 매매를 한번 해보자. 그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 들리세요? 수화기를 드시고. 자, 이것도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참 안 되네요. 문자로 좀 대신 받으려야 될 것 같아요. 9,150원에 하츠를 매수하셨네요. 비중은 20%고요. 하츠를 한번 봅시다. 9,150원. 여기 파세요. 그냥 뭐 이거 얼마나 더 먹겠다고 이거를. 자, 9,150원에 여기서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선 봐야 될 부분들은 이거 5분봉, 이거 10분봉인데 5분봉을 한번 볼게요. 요거 깨면 안 돼요. 일단 1,200원. 1,200원 깨면 요거 조정입니다. 30분봉으로 먼저 보게 되면 요거 일단 절반 정도 차익은 해놓고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거. 여기서 요만큼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조정받게 되면 이 폭만큼 올라가니까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럼 목표가가 도달을 했으니까 쉬어가야 되는데 금일 조정이란 말이에요. 물론 미세먼지 관련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면서 빠지고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래량이 감소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좋아요. 근데 우선 저점을 깨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1,100원이네요. 1,100원. 그거 깨면 절반 정도는 좀 챙기세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만 끌고 가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은데 30분봉을 보게 되면 30분봉상 이 자리대를 깼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추세를 그었는데 저점 라인대를 깨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일단 매도를 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빠진다.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쉬어가는 그런 구간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절반 정도는 챙겨놓고 나머지만 끌고 가는 전략이 좀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를 한 번쯤은 봐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브 일렉트론을 매수하셨어요. 29,320원. 비중이
90%를 매수를 하셨어요. 웨이브 일렉트로? 웨이브 일렉트로 한번 봅시다. 29,300원. 29,300원. 비중이 90%. 매수를 하셔가지고 조금 오래 가지고 가신 것 같은데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한 3만 원대 매수했다가 이거 추가 매수 물타기 갖고서 90% 된 것 같거든요. 그럼 보통 한 3만 3천 원대 매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중간 물타기를 했다가 이때는 포기를 하고 이때 조금 매수를 했나? 뭐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얘가 뭐 하는 기업이죠? 통신장비 쪽 섹터로 봐야 되나요? 일단 통신장비 쪽 섹터네요. 그죠? OLED 쪽 사업도 하고 있고요. 통신부는 65%, OLED 쪽이 3% 하고 있는데 문제는요. 얘네가 실적이 나오질 않아요. 나오질 않는데 주당 자산 가치가 4,800원짜리고 근데 이렇게 고밸류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뭐 무슨 사업 목적 변경하나? 제약바이오 쪽 하나?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자, 90%예요. 저는 이 종목에 왜 90%를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주가가 싸다라고 보여지지도 않아요. 고평가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일단은 22,000원대 이거 깨면 비중 좀 줄이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비중 90%면 너무 많아요. 전략은 차라리 박스로 보시고 반등이 나요. 24,000원대나 뭐 이 정도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일부 줄여놓고 다시 뭐 다른 종목을 보든가 눌렸을 때에 매도했던 걸 다시 매수를 해서 수량을 늘리던가 정말 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 판단이 된다면 근데 저는 아직까지 이건 모르겠어요. 지금 저도 이것저것 까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이 주가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주가거든요. 그러니까 반등 시에는 종목 교체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합니다. 적어도 절반 정도는 좀 다른 쪽으로 정말 통신장비 쪽 할 거면 괜찮은 통신장비도 있으니까 저는 그런 쪽으로 좀 교체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썸에이지고요. 썸에이지.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는 1,170원이고요. 네. 비중은 20%입니다. 비중은 20%.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이 종목이요? 네. 아무래도 게임주가 한 번 정도는 좀 장도 안 좋고 한데 게임주 같은 것들이 한번 반등을 하지 않을까 하는 좀 막연한 기대감이죠, 사실. 그런데 운 좋게 좀 반등을 해줬어요. 게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종목을 본 게 아니라 그냥 이 섹터에 대해서 순환매가 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판단을 하셨네요. 예, 그냥 좀 전반적인 생각을 좀 했어요. 일단은 매수 타이밍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수익도 꽤나 나고 계시고요. 예. 다행히 이게 또 감사 보고서가 좀 제대로 나왔나 보네요. 예, 그리고 호재성 재료가 좀 하나 또 공시가 뜨고 그래서. 한번 볼까요? 회사 분할 결정? 예? 회사 분할? 뭐 어떤 문제가 나왔나요? 아니, 한 며칠 전에 보니까 뭐 좀 좋은 내용의 공시가 떴더라고요. 공시 내용 나온 게 없는데요? 뉴스 그래요? 아니에요? 뉴스? 뉴스 아닌가요? 뉴스? 예, 뉴스요. 네, 뭔 뉴스가 나왔는데요? 무슨 전자페인가? 그런 거에 네. 썸에이지가 그것을 합작을 해서 뭐 같이 이렇게 하기로 했다 뭐 그런 내용 같았는데. 그런 내용이 좀 나왔었어요. 자, 올리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거죠? 그죠? 올리기 위한 명분 아시잖아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쳐 올릴까? 그거겠죠? 그거 이하 이상도 아닙니다. 예. 만약에 이 기업이 실적이 팍팍 나오고 한다라면 인정해 줄 것 같아요. 근데 만성 적자예요, 이 회사. 3년 연속. 올해 한 번 더 적자면은 끝나는 거 아시죠, 이 기업? 그죠? 예. 저기는 안 좋더라고요. 그 실적 같은 것들은. 실적 개판이에요. 이거 증자할걸요, 아마? 이거 유상증자든 뭐든 할걸요? 사채 발행을 하든? 할 겁니다, 분명히. 재무구조도 안 좋아요. 근데 어찌됐든 매수는 기가 막히게 하셨어요.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기는 해요. 한 2,000원대 초반? 이 자리대까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까? 네, 그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는데 비중도 네. 뭐 20% 정도를 하셨다고 하니까 예. 일단 뭐 시장에 있어서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지금 자리대를 보면 여기 전고점 자리대에 매물 소화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3거래일째 계속. 예. 요걸 넘어가야 그다음에 요 자리가 나온 거거든요. 2,000원대 여기. 예. 요 자리대가 나오는 거거든요. 2,000원대 초반 자리대가. 예. 그러면 지금 만약에 대응이라는 걸 해야 되니까 예. 저점 기준으로 해서 1,500원 자리대가 깨져버리게 되면 일부는 파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부는 팔고. 일단 1차 익절가를 1,500원으로 잡을까요? 이거는 좀 러프하게 잡아서 1,500원이고요. 예. 네, 일단 1,500원 자리대를 1차 쪽으로 익절가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만약에 전고점이 넘어가 버리게 되면 2,000원 언저리대 절반을 팔아버리고 나머지만 좀 더 보든가 그렇게 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2,000원 정도에서 반 정도 물량 덜어내고 나머지 반 갖고 한번 추이를 지켜보는 그런 전략인 네, 거네요. 그게 조금 더 괜찮아 보여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전화 또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방송 잘 분-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디신가요, 예, 지역이? 부산입니다. 부산이세요? 예. 조만간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태경산업, 예. 네? 태경산업. 태영산업. 태경산업. 네. 예. 매수가격 비중 말씀해 주세요. 6,970원에 네. 50%입니다. 50% 예, 태경산업. 예. 뭐 왜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옛날에 남북경협주로 엮여가지고, 네. 그러면 강물 수출한다고 이래가지고 하나지만 그냥 내려가네. 방송을 안 보셨어요, 아버님? 요즘 내가 몸이 좀 아파서 병원에 있는 바람에 못 바빴어요. 아, 그러셨구나. 예, 자, 이거 말씀을 드리면 대북 관련주들은 정말 길게 봐야 돼요. 그래요. 단적인 예를 들게요, 아버님. 예, 아버님이 김정은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예. 3대가 핵 갖다가 막 했어요. 그죠? 예, 예. 핵무기 갖다 했어요. 그렇지. 근데 저기 노랑머리 아저씨가 예, 김정은한테 핵을 포기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포기할 것 같아요, 쉽게? 안 하지. 저것도 안 하죠. 하지. 예, 그죠? 그런데 이게 예. 관계가 갑자기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죠? 근데 왜 사셨어요? 예. 그것 때문에 해도, 네. 트럼프하고 맞는다니까 잘 될 줄 알았지. 기차를 타고 3년 동안 아니, 가고 상식적으로 있다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물어봤잖아요. 예, 그런데. 포기하겠어요? 핵 포기. 혹시, 예? 핵 포기 하시겠어요? 뭐 안 하지, 뭐. 그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럼 빠질 거는 뻔히 알고 있는데. 제가 한 달간 가까이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네. 몸 바쁘는 바람에 그랬어요. 자. 좀 팔았을 건데. 언젠가는 풀어야 될 숙제예요. 그죠? 예, 예.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미국 쪽에서 북한으로 넘어간다, 뭐 조율을 하러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기사도 또 나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 반등에 대한 빌미를 제공을 해줄 거예요. 예. 근데 그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대북 관련해서는 시간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상당히 많이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테마성 흐름들이에요. 그러면 이 기업이 좀 버텨도 되는가 좀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게 궁금해서 전화를 일단 드렸습니다. 문제는
다행인 건 얘가 좀 싸요, 주식이. 예. 재무구조 괜찮고 배당도 줘요, 4%. 예. 재무구조 괜찮고요. 예. 버티세요, 이거는. 몇 년이고. 아, 몇 년 이후에. 예. 왜냐면 예. 나 그냥 버텨도 4% 배당 나온다, 그 생각으로. 아, 예. 예, 그 생각으로 일단은 버티세요. 예. 6,000원대, 6,900원대면은 지금 50%라 이게 기다려야 되겠지만 지금 예. 손실 나고 있는 게 한 20%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매도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젠간 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그 버팀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들을 일단 배당이 나오는 거, 예. 재무구조 괜찮다라는 거, 얘가 네. 실적이 그래도 꾸준하게 나온다라는 거, 이거는 일단 버틸 만한 이유가 돼요. 아, 예. 고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버티시고 만약에 올라가지 않는다. 예. 라고 하게 된다라면 배당 받고서 버티셔야죠, 뭐. 배당은 몇쯤 나옵니까? 이게? 배당은 오늘 18년 기준으로만 보게 되면 약 한 4% 배당이 나와요. 아, 3.94% 배당 수익률 정도 되니까요. 예. 일단 버티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종목을 하실 때에는 그 기업에 있어서 체크를 좀 해보시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씩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장에 있어서 봐야 될 그럴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있는 종목이냐,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될 종목이냐, 그 부분들을 판단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실적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이걸 먼저 보는 게 좋아요. 물론 실적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막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건 향후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빠른 시간 안에 실적으로 반영이 되지가 않는다라면 다시 그 자리는 원래 자리대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어닝 시즌이요. 조금 있으면 어닝 시즌인데 지금부터 차라리 실적을 준비하는 뭐 그런 전략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주들을 좀 관심 있게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관심 종목군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관심 있게 좀 보는 종목의 투자 포인트는요, IT 쪽 섹터예요. 제가 이번 주로 저쪽 다른 방송의 저녁 방송을 끝내고 이제 서울경제로 다 넘어오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작년 말부터 IT 쪽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해드렸어요. 근데 지금 또 이제 IT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데, 투자 포인트를 먼저 좀 살펴보게 되면 아까 AP 시스템에 대한 그 종목 그 상담을 좀 진행을 해드렸을 거예요. 거기에 포인트를 보게 되면 삼성 쪽에서 QD-OLED에 대한 설비 투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커지냐면 중소형 패널에 지금 투자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게 제 탐방을 다녀오고 나서 느낀 부분들은 이게 원래 QD-OLED 쪽이 파일럿 장비로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양산 투자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러면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크게 늘어날 거예요. 그럼 중소형은 중소형대로 하고 대면적은 대면적까지 진행을 해버리게 되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중국 쪽에서도 여전히 OLED에 투자를 좀 지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BOE, 그 다음에 차이나스타, 티안마, 그 다음에 상당히 좀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어요. GVO도 하고 있고, 에버디스플레이도 하고 있고요. 그게 설비 투자 계속 늘어날 거고, 그 중에 가장 설비 투자를 많이 하는 쪽이 BOE예요. BOE 쪽에 투자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근데 그 부분들이 얼마만큼 늘어났냐를 보게 되면 증착기를 만드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일본 기업이거든. 도키사라고. 일본 기업인데 한 해에 증착기를 11대를 만들 수가 있어요. 도키 쪽에. 근데 내년도에 예정돼 있는 대수가 11대, 그 다음에 2020년 11대, 2021년이 11대, 2022년이 9대. 그럼
클라이막스는 2022년도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까지 호황기는 계속된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왜? 이미 풀로 다 차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장비 사이클은 다시 한번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럼 결국 중국 쪽 삼성, LG 다 투자를 해야 되겠죠? 거기에 따른 수혜가 좀 따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부분으로 보게 되면 올해 들어서 이 기업 같은 경우 기관 쪽에서 약간 170만 주 정도를 좀 매수를 했어요. 순매수를 좀 유입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롱텀으로 보게 된다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종목은 제가 아까 밀당한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오픈 채팅방에다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 부분들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장이 막 이렇게 어제처럼 막 이렇게 급변하거나 하게 되면 단가를 좀 낮추거나 대응을 좀 빨리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 채팅방으로 좀 제가 모셔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오픈 채팅방에 카카오톡을 검색창에다가 주식잔소리2 해갖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밑에 있을 거예요. 거기에 클릭을 하고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종목에 있어서의 대응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잔소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단 자막에 나오고 있죠. 심리를 다스려라 라는 얘기입니다. 어제처럼 빠지거나 하게 되면 내동매매 하기가 딱 좋아요. 아셔야 될 거, 한국 시장은 싸다라는 거. 정말 싸요. 근데 문제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부족해요. 그게 한국 시장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싸기 때문에 빠져도 다시 회복을 해줄 수 있는 자리대까지는 올라올 거예요. 근데 어제처럼 뭐 아래 공포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니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면서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종목까지, 네 종목까지 막 던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4월 증시가 또 안 좋을 것이다, 뭐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국 쪽에 투자를, 외국인 투자 한도를 늘리거나 하게 된다라면 뭐 국내 자금들이 빠져나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계속 안 좋은 얘기들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빠지면 시장 더 빠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결국은 본질을 보세요. 회사가 싼가 안 싼가, 시장이 싼가 안 싼가. 한국 시장은 엄연히 냉정하게 쌉니다.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그죠? 한국 시장 싸요. 싸니까 사는 거겠죠. 물론 아무 종목군이라 사면 안 되죠. 어떤 종목군들 사야 되느냐? 저성장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성장이라는 얘기. 성장주 사야죠. 성장주에는 플러스 알파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을 수가 있을 거니까. 근데 저성장 국면에서 또 한 가지는 고배당주 사야죠. 아까 종목 상담 해드렸던 것처럼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을 사갖고 버티든가, 아니면 성장하는 섹터를 사든가, 그 두 가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강연회를 하거든요. 강연회를 하게 되면 제가 그 부분들에 있어서 종목 고르는 방법이라든가 차트 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쉽게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여기에서 이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10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